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오늘 저희 통기자 김민재 통기자 김종용 기자와 함께 여러분들께서 저한테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이강인도 지금 오피셜이 뜬 지가 한참인데 뭐 한참은 아니지만 정우영도 지금 작은 정우영도 오피셜이 떴는데 왜 김민재는 오피셜이 안 뜨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보니까 지금 뭐 같이 서울에 있는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러냐, 이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뻘소리 하는 매체들도 있던데 막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 차차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뭐 굳이 제가 뭐 확인을 해보려고 노력을 안 해도 서울 곳곳에서 네. 목격이 되고 있죠. 뭐 그 저녁 시간에 누구랑 이제 가볍게 공을 찼다는 어떤 같이 찬 분의 인증 같은 게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하고. 아, 그 아이돌 분하고 공찬거 분들 받고, 그리고 피식 그래요? 대학 분들하고도 뭐 많았던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네. 메타 코미디에 계신 뭐 그렇군요. 그분은 이제 죄송합니다, 헷갈려서. 네, 김혜준 씨와 네. 뭐 이 비슷한 모자 이렇게 눌러 쓰고 지드래곤 성대모사하는 분이랑 최준. 최준과 이 네. 찌디랑, 그리고 요즘 성시경 성대모사로 돌아선 그 뚱시경. 네, 그분이랑 그분 정말 잘하더라. 그 네. 세 분이랑 길 가다 마주쳐서 사진을 찍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서 의원께서도 몇 년 전에 김민재 선수 길 가다가 우연히 마주치신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냥 그렇게 마주쳤나 봐요. 집이 바로 앞이잖아요. 네, 뭐 근처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다양한 목격담이 있고, 본인도 주로 이제 러닝머신 뛸 때 가볍게 이렇게 인스타 스토리 찍어서 올리는데, 뭐 혼자 뛸 때도 있고 개인 트레이너 옆에 뛸 때도 있고, 그래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틈틈이 이제 보여주면서 서울에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훈련소 좀 소집 해제된 지 일주일도 안 됐고요. 그래서 지금 소집 해제된 직후에 메디컬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와, 이거 수순인데, 보통 메디컬 하면 거의 바로 오피셜 뜨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메디컬 이후에 조금 뜸들이는 것 같이 시간이 흘러가니까 걱정의 목소리가 좀 커진 것 같은데, 이게 좀 그 메디컬 받은 사실이 너무 빠르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오는 착시 효과라고 좀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메디컬을 이례적으로 너무 빨리 했다. 네. 그 다음에 사실은 그걸 좀 취시하면서 조용히 하고 싶었는데 이제 알려져 버렸다. 이 두 점 때문에 오피셜이 늦어 보이는 것이지, 오피셜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처럼 이제 생각할 수 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뭐 메디컬 하고 바로 오피셜이 나는 거는, 메디컬이 구단 지정병원 혹은 뭐 구단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구단 의료시설에서 하기 때문에, 네. 하고 오전에 메디컬 하고 오후에 사무실 가서 바로 이제 사인하고 그거 사진 찍어서 끝내버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렇게 이례적으로 원격 메디컬을 할 경우에는, 원격 메디컬 자체가 서울에서 메디컬을 하라고 이제 편의를 봐준 건데, 그리고 당장 민원으로 불러들이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 몸 상태도 네. 네, 지금 좀 회복이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뭐 시간이 좀 지체되는 것은 원래는 당연한 일이다. 일단 이 점을 이제 못 받고 얘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메디컬 했다는 거는 이적에 대해서 나폴리, 바이에른, 네. 김민재 3자 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물론 나폴리는 공감한다기보다는 바이아웃 때문에 뭐 내가 못 줄 거야, 뭐 반대 못하지 뭐 세게 얘기하면 강탈 당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3자 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도 이렇게 1, 2주 정도 천천히 협상을 좀 마무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일반적이다, 흔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바이에른이 좀 약간 몸이 달아서 계약도 하기 전에 이렇게 보냈다, 이렇게 해석하는 뭐 보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김민재 선수에 대한 배려, 또 적극적으로 좀 선수를 위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뭐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원래는 다시 말씀드리면 메디컬을 이렇게 일찍 했다는 거를 공개리에 하고 싶진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냥 해놓고 네. 나중에 그냥 오피셜 네네. 하는 걸로. 축구계에서는 뭐 다른 뭐 농구나 이런 스포츠처럼 템퍼링이라는 말을 엄격하게 쓰지 않고 사전 접촉을 관례상 다들 용인합니다. 네. 그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메디컬을 일찍 하는 것도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절차상으로는 뭐 구단과 이적료 지불 협상이 끝난 다음에 메디컬 하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라 좀 빨리 하는 거라서 좀 쉬쉬하면서 하고 싶었을 텐데, 이번 김민재의 바이에른 이적 건은 키커나 빌트 혹은 뭐 로마노 이런 현지 기지들 쪽에서 거의 세부 내용이 실시간으로 다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비밀리 하지를 못했죠. 네. 네, 그래서 저희도 뭐 저만 알았으면 솔직히 그냥 묻고 넘어갔을 텐데, 이거는 뭐 좀 선수 측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도를 안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현지에서 먼저 났다 보니까 제가 컨펌하는 그런 네. 영상을 만든 바가 있는데 아무튼 좀 쉬쉬하려고 했던 내용이에요 원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공개됐기 때문에 우리가 늦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그 현지 기자들이 소스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그 우리 한국 팬들이 볼 때 훈련소에 있는데 자꾸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로마노가 그렇게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는 않는구나. 뭐 이런 얘기들도 그쵸. 좀 화제가 됐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메디컬가 진행이 되고 했다는 것은 그 바이아웃 금액을 바이에른 뮌헨이 뭐 지른다고 뭐 의사를 전달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선수와 바이에른 뮌헨의 협상이 끝났느냐? 그것도 아니긴 하죠 지금. 아, 네,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게 최근에 조규성 선수권에서도 이런 이렇게 논란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협상이 마무리되는 것과 네. 구두로 이제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과정인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뭐 네. 바이에른 이를테면 김재 측에 만약에 보냈다. 그러면 그거를 검토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네. 이게 다 이제 단계별로 이적의 과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아마 뭐 메디컬까지 했으니까 네. 바이에른에서 구두 협상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서류를 김민재 측에 보냈으면 그거를 이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할 수 있는 거죠. 구단이 그만큼 시간 줬으니까. 그 페네르바체 할 때도 그거 검토하는 시간만 꽤 걸렸잖아요. 그쵸. 그때는 리스본에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어떻게 보면 지난번과 비슷한데 네. 그 페네르바체에서 나폴리로 갈 때도 이스탄불에도 안 있고 나폴리에도 안 있고 제 3국인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며칠 체류하면서 협상을 하는 에이전트 포르투갈 사람이니까. 예. 그런 전략을 썼는데 이러면 어느 도시에도 있지 않기 때문에 뭐랄까 어느 도시에도 매여 있지 않는 상태에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좀 장점이 있거든요. 예. 약간의 미세한 우선권을 좀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뭐 한국에 있는 김민재 선수 측이 물론 세부 조항만 검토하는 단계지만 좀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게 이런 단계에서 아니 뭐 축구 게임 FM이 축구를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도 이제 결국에는 클릭하면 당일날 끝나는데 아직 검토할 게 뭐가 남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뭐 이적 시장 마감일이 임박한 그런 날짜에는 이런 세부 조항은 재빨리 검토 끝내고 뭐 10분 만에 도장 찍어버리고 이제 오피셜 내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직 프리시즌 훈련 초반이고 뭐 좀 천천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뭐 심지어는 구단 간 협상에서도 바이아웃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세부 조항 협상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강인 선수도 사실 그 바이아웃 관련해 가지고 뭐 경기 퍼포먼스에 따라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네. 그런 보도도 있었고. 이를테면 한 구단이 야 바이아웃 액수가 이만큼인 거 알겠는데 선수 껴서 좀만 깎자. 이 선수 끼면은 바이아웃이랑 똑같잖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둘째로 최근에는 다들 사정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바이아웃을 현찰 박치기로 한 번에 지불 안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할부 지급. 네. 그러니까 바이아웃인데 우리 팀은 할부로 몇 년 안에 주면 된다라고 아예 명시를 해놓은 계약서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수를 파는 구단 측, 원소속 구단 측에서 야, 이를테면 5년 할부 너무 심하지 않냐? 2년 할부로 해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바이아웃 금액을 낸다고 이미 구두 약속이 다 돼 있어도 세부 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단 간에 그런 것도 일단 세부 조항을 따져야겠지만 그쵸. 선수와 구단도 있는데 김민재 선수는 지난번 사례도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고 영리한 선수라는 생각이 저도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느꼈었는데 일단 법률 검토 따로 그러니까 번역을 한 다음에 법률 검토 맡기고 그걸 받아가지고 리뷰를 해서 본인이 다 그걸 파악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제까지 말한 거는 다 구단 얘기고 네. 이제는 선수와 구단 사이의 계약서 문제만 놓고 봐도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나폴리 갈 때의 경우 네. 나폴리 측에서 제시한 원본 계약서가 이탈리아어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김민재 선수 측이 뭐 포르투갈어, 영어, 독일어들은 아주 유창하게 하지만 이탈리아어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번역기 한번 돌려서 오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세부적인 내용을 다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번 번역을 하고 또 검토를 하고 법률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을 2중 3중으로 거쳤어야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바이에른이 어느 언어로 줬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마 그런 과정이 또 있을 거고요. 법률적인 문제니까 꼼꼼하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나폴리 갈 때도 이제 나폴리 구단이 일반적인 선수들한테는 거의 허락하지 않는 바이아웃 조항을 김민 선수 측이 조건부 일지언정 넣어서 지금 이 이적이 가능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이에른에 네. 그런 것처럼
뭐 아주 세부적인 부분, 사소해 보이지만 나중에 커질 수도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하는 과정이 이제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요즘 그 유명한 운동 선수들은 다 셀럽이고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뭐 초상권이니 뭐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 권리들이 다양하고 그 권리를 팀이 뭐 전적으로 갖는지 따로 갖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꼼꼼하게 살피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폴리 때도 이제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결국엔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고 우리가 또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 어쨌든 지금 바이에른 뮌헨도 어쨌든 프리시즌을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이미 메디컬까지 끝났다고 보고 협상이 뭐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면 오피셜 언제 난다고 봐야 됩니까? 아, 네. 이거는 뭐 전망입니다. 네. 예상일 통기자의 뿐이지만 전망입니다. 네. 그래도 뭐 전례나 뭐 최근 분위기 이런 걸 좀 통틀어 보면 저는 뭐 좀 남았다. 며칠 남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현지 매체 중에서 제일 신중한 키커가 메디컬 당시 시점으로 다음 주를 예상한다라고 했었거든요. 이번 주. 네, 그게 이번 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10일, 14일 사이가 이번 주인데, 하지만 그 뒤에 전개되는 분위기를 보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를 넘길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초는 이미 다 지나갔으니까 네. 이번 주 말 아니면 다음 주 초, 그러니까 뭐 한 14에서 18 사이 네. 대충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전망은 할 수 있고요. 네.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바이에른 뮌헨이 일본으로 가는 날짜가 24일이니까 만약에 그 시기에 오피셜이 난다고 하면은 김민현 선수 독일 가야겠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은 전망에서 뭐 일각에는 일본으로 네. 바로 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일본 바로 간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독일에 가서 하루 찍고 일본 출발한다 이거는 괜히 왔다 갔다 비행기만 타는 거니까 불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독일 현지에서 한 2, 3일, 한 3, 4일이라도 훈련을 할 수 있으면 부를 거거든요. 네. 우리 대표팀도 3일 뭐 하려고 부르잖아요. 3일 정도면 충분한 훈련 시간이고, 또 기왕이면 되게 이적료 많이 쓰는 선수인데 오피셜 사진 구단 사무실에서 찍고, 네. 그 다음에 바이에른이 전통적으로 전지훈련 전에 첫 훈련을 시작하는 전지훈련 장소가 뮌헨 근처에 있는데, 거기부터 가서 이제 인사하고 시작하는 게 그림이 좋죠. 단합에도 도움이 될 거고 그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이적 협상 마무리가 생각보다 너무 늦어지지만 않으면 한 20일보다 조금 전, 20일 언저리에만 끝나면 아마 뮌헨으로 가서 사인하고 그때 오피셜 내고, 네. 이제 전지훈련 며칠 하다가, 그러니까 현지 합숙훈련 며칠 하다가 아시아 전지훈련에 합류하는 뭐 이런 그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원래 맨유 썰도 있었고 여러 뭐 이적 설도 있었지만 바이에른 뮌헨이 끼면서 모든 걸 다 이제 평정을 해버렸고, 지금 와가지고 뭐 하이제킹이나 뭐 이런 걱정은 뭐 아무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이 맞춰지면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오피셜이 뜰 거라는 통기자의 분석입니다. 네, 뭐 하이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네. 가능성이 없는 이유가,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김민재 선수는 좀 구단의 밸류나 자신이 얼마나 이제 야망을 실현할 수 있는 팀인지도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게다가 바이에른이 연봉도 많이 질렀습니다. 그래서 김민재를 하이잭을 하고 싶은 팀은 바이에른보다 앞으로 우승을 달성할 확률이 높거나 바이에른보다 높은 명문이거나, 아니면 그게 낮을 경우에는 연봉을 바이에른보다 뭐 1.5배, 2배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바이에른 뮌헨보다 높은 명문은 사실상 거의 없잖아요. 뭐 한 기껏해야 뭐 선수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네, 뭐 네. 레알 정도. 그러니까 여기 해당하는 팀이 진짜 전 세계에 몇 개 안 되고, 뭐 그런 팀들이 하이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은 차단되어 있는 거죠. 네. 자, 어쨌든 뭐 레바민의 한국 선수가 간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엄청나게 후대를 받으면서 좀 여전히 실감이 잘 안 가는데, 이미 우리가 약간 좀 적응기를 거쳤죠.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입단으로. 아, 그렇습니다. 네, 김민현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오피셜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서 곧 나올 거란 얘기 나눠봤고요. 자, 이 얘기 정리를 해보고 나중에 오피셜 나면 통기자하고 다시 한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